가부장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든든한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알뜰히 살림을 꾸리는 상냥한 엄마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조합,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집과 직장이 구분되지 않는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사실 엄마는 대가족의 온갖 일을 도맡으면서 아이도 많이 낳아 키우면서 동시에 농사일도 함께 했으니까요. 제주도는 여기서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물질이라는 여성만의 독자적인 노동이 있었거든요. 땅이 척박해 농사짓기 취약했던 제주도에서 여성은 오래전부터 집안일, 육아, 농사, 거기에 물질까지 되는 고급 멀티 노동력이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제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계속 젊을 때 다 물질하신 거? 젊을 때는 다 물질했지. 울릉도, 독도. 거기까지 가셨다고? 어? 거기까지 가서 하셨다고? 거기 가서 다 살면서. 아 진짜요? 81까지 물질을 했어. 81까지 물질했다고. 한 2월만 나면 장주를 가면 7, 8월 나야 제주도 들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삼천리 독도는 맞다더라. 나요 저 물질만 일하면 기마가 그 해도 파도 소리만 나고. 신일 hen 살간 죽었시. 군인가? 뭐랑 먹으면 될까? 아주 선생이라. 저도 똑똑한 사람이었구나. 아 잔소리? 도박? 아 도박? 하토? 하토하네. 어느 말없이 이제 굶어 죽었어. 월급을 안 가져마. 월급을 안 가져.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집중해요, 큰아들한테. 유교 사상이 뒤늦게 들어오고 저쪽은 유교 문화가 많이 약화되는 반면에 오히려 여기는 더 깊어진 거예요. 첩제도가 되게 심했어요. 본처,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사삼으로 거의 남자들이 희생돼 버리잖아요. 재혼을 많이 하고 부처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고 첩제도 폐지, 그게 있었어요. 그런 모순들이 더 강화돼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사삼으로. 어쩌면 애초에 능력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3 이후 제주의 성비는 말 그대로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자식들을 평생 홀로 키우고 혹은 이미 부인이 있는 남성과 결혼을 하고 나이 80이 넘도록 물질을 하며 비극의 후유증을 견딘 여성들. 결코 4.3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과거 이념 때문에 벌어진 많은 전쟁 상황에서 남성이 국가에 불려갔을 때 여성은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미국도 2차 대전 당시 남성이 전쟁터로 떠나 인력이 부족해지자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했고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반짝 올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전쟁사는 온전히 남성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 전쟁사들은 한 7, 80%가 다 참전용사들의 증언들. 근데 그건 전쟁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할아버지들은 다 주어가 뭐냐면 나예요. 내가 그때 말이지. 그때 내가 전쟁에 옆에 다 죽었는데 난 살았어. 이야기 한 8, 90%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시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내 동생이 어떻게 내가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더 괴롭혔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전쟁 경험이 어떻게 그 몸에 배서 그 무의중의 세계관을 이루고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좀 벽을 가르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겠죠. 가부장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란 그런 그 경험들도 물론 바탕 깔려 있을 거고요. 우리 세대의 그런 실정신이나 생활 방식이 지금도 은연중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서로가 겪은 바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억 사이에 또 관점 사이에 어떤 하나의 거기에 간극이 있고 분단이 있다. 종전으로 가는 길, 우린 무엇이 달라질까요? 끝내 주목받지 못하고 묻히고 있는 절반의 역사들, 늘 나중으로 미뤄진 채 변하지 않는 문제들, 조금은 우선순위가 올라갈까요?